타일공 같은 놈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그날 웨딩홀 예약 상담실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00억대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한태국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예비사위 얼굴에 물컵을 던졌고 딸 한서윤 씨는 무릎까지 꿇으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던 타일공 김기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 김기정이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회장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거든요. 마치 죽은 사람을 본 표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사람 무시하기로 유명했던 그 회장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까지 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딸이 재벌가를 버리고 타일공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아직도 그 결혼식 날 분위기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인천 송도에서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8살 김성미라고 합니다. 원래는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한 재벌가 가족의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한서윤 씨를 처음 만난 건 부동산 계약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집 딸이 그렇게까지 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서윤 씨는 흔히 말하는 재벌가 딸들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깔보는 말투도 없었어요. 오히려 늘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왔는데도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돈이 많아도 사람 됨됨이는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서윤 씨가 제 사무실로 혼자 찾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까지 떨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뜻한 커피부터 건넸습니다. 그러자 서윤 씨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더군요. 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처음엔 사업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가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가 아니라 타일공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태국 회장은 건설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난하게 시작해서 건설회사 하나로 100억대 자산가가 된 사람인데 성공한 뒤에는 유독 사람 직업 따지는 걸 심하게 했습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을 굉장히 아래로 보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런 사람이 외동딸이 타일공과 결혼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태국 회장 집안 식사 자리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조용히 저를 불렀거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옆에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한남동 대저택 식당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식탁 위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는데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회장은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도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식탁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 씨는 손을 꽉 쥔 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한 회장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장민철이라는 재벌가 후계자와 혼담이 오가던 상황이라 당연히 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 민철이 쪽에서 날짜 잡자는 이야기 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한 회장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타일공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한 회장이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오미숙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저조차 숨이 막히더라고요. 한 회장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서윤 씨는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타일공이? 한 회장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인지 알면서 그런 밑바닥 인생을 데려오겠다고? 그 말에 서윤 씨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늘 조용하던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걸 말입니다. 사람이 직업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한 회장은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식탁 위 반찬 그릇이 와르르 흔들렸어요. 입 다물어. 오미숙 여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여보, 애가 진심으로 좋아한다잖아요. 하지만 한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헤어져. 아니면 내 딸 아니다. 서윤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물러서진 않더라고요. 전 결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부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그날 식당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집안 직원들까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미숙 여사는 울면서 서윤 씨 손을 붙잡았고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윤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만 보셨지만 저는 사람 보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여서 서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뒤에야 전화가 연결됐는데 수화기 너머로 공사장 소리가 들리더군요. 철근 부딪히는 소리, 작업 차량 소리, 사람들 고함 소리까지요. 그리고 한 남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비 오는데 밖에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그게 제가 처음 들은 김기정 씨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서윤 씨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며칠 지나면 결국 화해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 씨가 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이번엔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송도 외곽 오래된 빌라 월세 계약서였어요. 보증금도 크지 않았고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호텔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곳에서 산다니요. 그런데 서윤 씨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얼굴이 오히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계약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러자 서윤 씨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이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김기정 씨를 처음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서윤 씨를 데리러 왔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편이었지만 딱히 잘 꾸민 느낌도 아니었고 얼굴도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었어요.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사이엔 타일 접착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벌가 딸 앞에 서면 긴장하거나 괜히 주눅드는 티가 나는데 김기정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이랄까요. 그날도 서윤 씨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더니 먼저 제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서윤 씨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말투도 굉장히 차분했어요. 괜히 큰 소리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서윤 씨 부탁으로 제가 두 사람 집에 잠깐 들르게 됐는데 마침 김기정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작업복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하셨어요? 그러자 김기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 온 뒤에는 마감 다시 잡아야 해서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기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내더니 현금을 그대로 건네더군요. 내일 말고 지금 바로 응급실부터 가세요. 외국인 노동자는 연신 허리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윤 씨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단순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 남자를 선택한 게 아니구나 하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딸이 타일공 따라 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특히 건설업계 쪽은 사람들 입이 무섭거든요.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태국 회장 딸, 현장직 남자랑 동거 중, 재벌집 딸의 막장 연애. 결국 돈 노린 거 아니야? 댓글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은 김기정 씨를 완전히 사기꾼 취급했어요. 재벌 딸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저는 그때 서윤 씨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먼저 흔들린 건 김기정 씨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윤 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기정 씨가 결혼 다시 생각해 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서윤 씨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자기 때문에 제 인생 망가진다고요.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도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일부러 두 사람 집으로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어요. 서윤 씨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김기정 씨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담배도 안 피우면서 방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좋아해서 결혼한다는데 왜 자꾸 물러서려고 해요? 그러자 김기정 씨가 한참 만에 입을 열더군요.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이 저는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억울하다고 화부터 낼 텐데 김기정 씨는 전혀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 세계하고 저는 원래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장민철이 직접 건설 현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인간은 원래 업계에서도 성격 더럽기로 유명했어요. 한태국 회장이 밀어주는 후계자라 아나무인이었거든요. 그날도 비싼 정장 차림으로 현장에 나타나더니 일부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김기정 씨를 불렀습니다. 야, 타일공.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기정 씨는 묵묵히 작업하다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장민철은 휴대폰으로 김기정 씨 작업복 입은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딸 꼬시니까 기분 좋냐?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도 막말을 퍼붓더군요. 현장 반장까지 급하게 말렸습니다. 장 대표님, 여기 작업 중입니다. 하지만 장민철은 더 비웃었습니다. 얼굴이나 좀 찍자고. 곧 뉴스 나갈 텐데. 그리고는 일부러 김기정 씨 작업화까지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딸 타일공과 결혼 강행, 현장직 남친 공개, 심지어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썸네일에는 김기정 씨 작업복 입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돈 뜯어먹으려고 접근했네. 역시 여자는 얼굴 본다. 재벌집 망신이다. 그날 밤 서윤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해? 그런데 김기정 씨는 오히려 서윤 씨를 조용히 안심시켰어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정 씨 표정이 마치 이미 모든 걸 각오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 한태국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어요. 건설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고 한 회장은 그걸 자기 인생 최대 망신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미숙 여사 연락을 받고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거실에는 변호사까지 와 있었고 비서들은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더군요. 한 회장은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올라온 사람인데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는 기사 출력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서윤 씨와 김기정 씨 관련 기사였어요. 현장 사진, 동거 기사, 자극적인 제목들까지 온통 난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심한 기사 제목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100억대 재벌 딸 타일공과 결혼 강행. 그걸 본 한 회장이 갑자기 기사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끝나는 일이야. 오미숙 여사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여보, 애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라잖아요. 하지만 한 회장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 사랑 가지고 집안이 굴러가? 그때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딸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요. 자기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가 예약했던 웨딩홀이 갑자기 계약 취소 통보를 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내부 사정 때문에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웨딩홀도 세 번째 웨딩홀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드레스샵 예약까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날 서윤 씨가 제 사무실로 와서 힘없이 웃더군요. 아버지가 다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딸 결혼식을 이렇게까지 망쳐요? 그러자 서윤 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장민철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원래 서윤 씨랑 결혼할 거라고 혼자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김기정 씨를 공개적으로 짓밟으려고 들더군요. 어느 날은 직접 기자들까지 데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김기정 씨는 타일 절단 작업 중이었어요.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재벌 딸 꼬신 현장직 남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당황해서 기자들을 막았지만 장민철은 오히려 비웃더군요. 왜? 유명해졌는데 좋잖아. 그 말 듣는데 저까지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기정 씨 반응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내거나 소리칠 텐데 그 사람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작업 장갑을 벗더니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허리 숙여 인사만 하더군요. 작업 중이라 위험합니다.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십시오. 그 모습에 오히려 기자들 분위기가 잠깐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장민철은 더 열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야, 내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 인터넷 분위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고 댓글은 거의 악플 수준이었어요. 현장직이 재벌집 먹으려고 작정했네. 여자 하나 잘 물었네. 돈 냄새 맡은 거지. 솔직히 저조차 버티기 힘들 정도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김기정 씨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서윤 씨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반찬 들고 갔을 때였어요. 작은 빌라 거실에 웨딩 카탈로그들이 널려 있었는데 서윤 씨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더군요. 언니 혹시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라는 게 설레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매일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해서 결혼한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기정 씨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어요. 김기정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세계하고 저는 원래 다른 사람입니다. 기정 씨, 서윤 씨는 저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게 될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얼굴이 너무 담담해서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처음으로 서윤 씨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밀어내는데요? 김기정 씨는 끝까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눈빛에서 계속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한태국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건설업계 사람들과 친척들을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혼식 참석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랑 끝입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청첩장을 돌려도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뒤에서 서윤 씨 욕을 했고 회사 사람들도 거리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미숙 여사 친정 쪽 가족들까지 전화해서 말렸습니다. 미수가 제발 정신 차려라. 재벌집 딸이 왜 그런 인생 사냐? 그럴수록 서윤 씨는 더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기정 씨는 점점 더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은 정장 차림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라는 게 정신없어도 웃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윤 씨와 김기정 씨 주변에는 웃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축하보다 수군거림이 더 많았고 응원보다 비난이 훨씬 컸어요. 그 무렵 저는 거의 매일 두 사람을 봤습니다. 솔직히 걱정됐거든요. 특히 서윤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자는 눈치였어요. 작은 빌라 거실에는 취소된 예약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웨딩홀 계약 취소서, 드레스샵 위약금 안내서, 하객 참석 취소 문자까지 정말 끝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서윤 씨는 끝까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이 사람 놓치기 싫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은 울고 있는데 표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반면 김기정 씨는 갈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퇴근하면 베란다에 오래 서 있었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통화할 때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평소엔 현장 노동자처럼 소박한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말투도 짧고 단호해졌습니다. 그날 맞춰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굳이 기사화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누구랑 이야기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미숙 여사가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한남동 저택 뒤편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수척해져 있었어요. 성미 씨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손까지 떨더군요. 알고 보니 한태국 회장이 이번엔 아예 결혼식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객들한테 전부 전화 돌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결혼식 가는 사람은 앞으로 회사 거래 끊겠다고. 순간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면 단순 반대가 아니라 거의 전쟁이었거든요. 오미숙 여사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 결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직접 김기정 씨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 장면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까지 창문 열고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한 회장은 수행 비서들까지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고급 코트 차림에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김기정 씨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데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면 되냐? 그 말 듣는데 저까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김기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회장이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이 돈 받고 끝내.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지만 실제 상황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김기정 씨가 봉투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서윤 씨 포기 안 합니다. 한 회장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 주제에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돈으로 정리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회장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싸늘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진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정 씨 현장에 갑자기 안전 점검이 들어왔고 거래 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현장 반장까지 따로 불려가 압박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기정 씨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서윤 씨를 더 걱정하더군요.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서윤 씨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꾸 혼자 결정하려고 해요? 난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날 두 사람이 한참을 끌어안고 우는 걸 보는데 저도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에 만난 사람들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장소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서울 외곽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았고 원래 재벌가 결혼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서윤 씨는 오히려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뺏길 게 없네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태국 회장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오미숙 여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미 씨 큰일 났어요. 알고 보니 한태국 회장이 결혼식장으로 직접 간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생각하면 절대 좋게 끝날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외제차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저도 하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전부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일반 하객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웨딩홀 직원들까지 긴장한 얼굴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구 하객이에요? 재벌가 쪽 사람들인가?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김기정 씨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차량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짧게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웨딩홀 분위기는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이라면 웃는 얼굴들과 축하 인사로 정신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얼굴엔 축하보다 구경 나온 표정이 더 많았어요. 마치 무슨 사고라도 터질 걸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웨딩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소의 실장도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이 새하했어요. 성미 언니 오늘 무조건 사고 나요. 그 말이 괜히 농담처럼 안 들렸습니다. 하객들도 계속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타일공이래? 한태국 회장이 가만히 있겠어? 오늘 난리 난다니까. 그런 말들이 식장 여기저기서 계속 들렸습니다. 서윤 씨는 신부 대기실 안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도 얼굴에는 설렘보다 불안이 더 가득했어요. 저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서윤 씨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언니 혹시라도 오늘 기정 씨 다치는 일 생기면 어떡하죠?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태국 회장이 여기서 조용히 끝낼 사람이 아니란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김기정 씨는 남자 대기실에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어요. 새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작업복 입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박소의 실장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솔직히 처음 보고 순간 무서웠어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정 씨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마치 오늘 벌어질 일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순간 식장 분위기가 싸하게 식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정말 나타난 겁니다. 검은 정장 수행원들까지 대동하고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거의 장례식장 같았어요. 하객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킬 정도였습니다. 한 회장은 들어오자마자 식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신랑 대기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 결국 터지는구나. 문이 열리고 김기정 씨와 한태국 회장이 마주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한 회장은 김기정 씨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어요. 끝까지 오네. 김기정 씨는 조용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한 회장을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김기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회장이 비웃듯 웃더군요. 타일이나 붙이던 놈이 감히 재벌집 사위가 되겠다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소의 실장도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기정 씨는 끝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회장을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한 회장이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김기정 씨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착! 순간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김기정 씨 정장 앞부분이 다 젖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흐르는 얼굴을 천천히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서윤 씨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서윤 씨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아버지, 당장 여기서 끝내. 하객들까지 전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김기정 씨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웨딩홀 입구 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까지 섞여 있었고 분위기가 일반 하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대기업 임원들 같았습니다. 웨딩홀 직원들까지 긴장한 얼굴로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기정 씨 앞에 멈춰 서더니 동시에 허리를 숙인 겁니다. 회장님, 순간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표정이 전부 굳어버렸어요. 장민철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정 씨가 천천히 젖은 정장을 정리하더니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식장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외국인 남성이 급하게 서류 가방을 열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기정 씨는 그걸 한태국 회장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명함에 적힌 이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GK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회장 김기정. 그 이름은 몇 년 전 한태국 회장 회사를 부도 직전에서 살려낸 해외 투자사의 실소유주 이름이었거든요. 명함을 본 한 회장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툭! 명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평생 사람 위에서만 군림하던 한태국 회장이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얼굴을 짓는 걸요. 그날 웨딩홀 안공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김기정 씨를 비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함 하나가 공개된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그 김기정이라고? 해외 투자회사 회장? 아니, 타일공 아니었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 표정이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장민철 얼굴은 거의 귀신 본 사람 같았습니다.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GK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건설업계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건설 투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고 국내 대기업들조차 함부로 못 건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회장이 자기가 그렇게 비웃던 타일공이었다는 겁니다. 장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외국인 임원이 바로 계약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미국 본사 등록 자료입니다. 한국투자법인 서류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 순간 장민철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반면 한태국 회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명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사람 표정이었어요. 김기정 씨는 그런 한 회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말에 식장 분위기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김기정 씨는 화를 내지 않았거든요. 물까지 맞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는데도 끝까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차분함이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을 더 흔들더군요. 서윤 씨는 아직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물 맺힌 채 김기정 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정 씨 진짜예요? 그 질문을 듣는데 제 마음까지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윤 씨조차 남자의 정체를 몰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기정 씨는 천천히 서윤 씨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장 안 사람들 모두 숨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김기정 씨는 잠시 아래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타일공이셨습니다. 순간 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다 갈라지도록 일하셨고 비 오는 날에도 현장 나가셨습니다. 김기정 씨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 귀에 깊게 박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한태국 회장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돈 벌고 나서도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기정 씨는 주변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으로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몇 명은 아예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정 씨 말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한 회장은 원래 가난한 현장 인부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접 시멘트 포대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뒤부터는 오히려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현장 사람들 보면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고 학벌과 돈을 가진 사람들만 가까이 했어요. 그게 자기 열등감을 감추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김기정 씨는 마치 그걸 전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까지 잃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한태국 회장 손에 들려있던 명함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오미숙 여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한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민철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쇼 아닙니까? 순간 식장 분위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장민철은 얼굴이 벌개진 채 김기정 씨를 가리켰어요. 진짜 회장이 왜 현장이나 돌아다닙니까? 그러자 김기정 씨 뒤에 서 있던 외국인 임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한국 현장 노동자 복지 사업 직접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한태국 회장님 회사도 원래 구조조정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민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외국인 임원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살려달라고 직접 요청하셨던 기록입니다. 한태국 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들킬 거라곤 상상도 못한 거죠. 몇 년 전 부도 위기 때 무릎 꿇고 투자 요청했던 상대가 자기가 지금까지 무시하던 타일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평생 남한테 고개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식장 안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태국 회장은 결국 하객들 앞에서 김기정 씨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까까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던 타일공은 그 누구보다 품이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하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순간 식장 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김기정 씨를 비웃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저 회장이 고개를 숙이다니. 특히 건설업계 사람들은 더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남 위에만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였고 거래처 사람들한테조차 고개 숙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타일공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한태국 회장 어깨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미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무너진 노인의 뒷모습처럼 보였거든요. 김기정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한 회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순간 혹시 차갑게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물까지 맞고 결혼까지 망칠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김기정 씨는 전혀 예상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 한마디에 식장 공기가 또 한 번 흔들렸어요. 한태국 회장은 고개를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함부로 봤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평생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하는데 눈가까지 붉어져 있더군요. 오미숙 여사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더 놀랐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정 씨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승리한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담담했고 어딘가 안쓰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람처럼요. 잠시 뒤 김기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현장 일하면서 많이 무시당해 봤습니다. 식장 안 사람들 시선이 다시 그에게 모였습니다. 처음엔 화도 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보다 누구를 끝까지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 씨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사실 그날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서윤 씨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몇 달 동안 완전히 찢겨 살았으니까요. 재벌가 딸이라는 이유로 모든 선택이 감시당했고 사람들은 그녀 사랑을 진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김기정 씨가 돈 노린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끝까지 서윤 씨를 먼저 걱정했던 건 김기정 씨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진짜구나 하고요. 한편 장민철은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결국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쇼 아닙니까? 순간 하객들 시선이 다시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장민철은 얼굴 벌개진 채 김기정 씨를 노려봤어요. 회장이면 뭐합니까? 결국 현장 돌아다닌 건 사실 아니냐고. 그런데 그 순간 뒤쪽 하객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건데?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김기정 씨와 같이 일하던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식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그 뒤로 현장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일공, 미장공, 철근공, 전기기사까지 다들 손 거칠고 얼굴 검게 탄 사람들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너무 진지했습니다. 한태국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장 반장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회장님, 그 말에 한태국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정 씨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다치면 제일 먼저 병원 데려가고 외국인 노동자 월급 떼이면 대신 싸워주던 사람입니다. 주변 노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잘난 척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식장 안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사람 가치라는 게 뭔지를요. 한태국 회장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평생 뭘 보고 살아온 거냐?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까지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계속 진행할까요? 순간 모두 시선이 한태국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서윤 씨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윤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서윤 씨가 결국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괜히 제 눈물까지 터지더군요. 평생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심을 꺼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천천히 딸 손을 김기정 씨 손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식장 안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아수라장이었던 결혼식장은 조금씩 진짜 결혼식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다시 시작됐을 때 식장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모두가 싸늘한 얼굴로 수군거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회자도 목이 메었는지 몇 번이나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 입장 진행하겠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서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평범한 신부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김기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타일공이라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기정 씨 본인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윤 씨가 입장할 때도 눈물 흘리는 그녀 손을 조용히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결국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냈구나. 한태국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식장을 뒤집어 놓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등이 잔뜩 굽어 보였고 눈빛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오미숙 여사는 그런 남편 옆에서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중간쯤이었어요. 갑자기 식장 뒤쪽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추가 하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전부 작업복 차림 사람들이었어요. 김기정 씨와 같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타일공들, 목수들, 전기기사들, 미장공들까지 손 거칠고 얼굴 검게 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식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표정이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민폐될까봐 눈치 보면서도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태국 회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식장 안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어요. 한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그 노동자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노동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거든요. 한태국 회장은 평생 현장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오미숙 여사는 결국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났어요. 사람 하나 변하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건데, 그걸 딸 결혼식 하루 만에 다 무너뜨린 겁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하객들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김기정 씨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김기정 씨는 그럴 때마다 같은 말만 했습니다. 저 별사람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사람 마음을 흔들더군요.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잠시 웨딩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쪽에서 한태국 회장이 혼자 서 있더라고요.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한참 동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한 회장이 갑자기 쓴웃음을 짓더군요. 성미 씨, 예, 내가 평생 잘못 산 것 같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소.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올라왔는데 정작 사람은 하나도 못 봤더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사람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봤거든요. 잠시 뒤 한 회장이 또 말했습니다. 기정이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이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과거를 미워할수록 같은 사람들을 더 함부로 대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서윤 씨와 김기정 씨는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게 살기보다 조용하게 지냈어요.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두 사람이 현장 노동자 자녀들 돕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형편 어려운 아이들 학비 지원해주고 외국인 노동자 치료비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태국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가끔 직접 현장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기사 하나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한태국 회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 식사. 사진 속 한 회장은 작업복 입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였어요. 저는 우연히 송도 현장에서 다시 김기정 씨를 봤습니다. 이미 엄청난 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여전히 작업복 입고 직접 현장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김기정 씨가 아주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끔 그날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물 뿌리며 난리치던 재벌 회장, 울면서 아버지 막던 딸, 사람들 비웃음 다 견디고 끝까지 서 있던 타일공 남자, 그리고 결국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 숙이며 울던 한 아버지 모습까지요. 그 일을 겪고 저는 사람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더 무섭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 딸이 타일공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직업부터 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먼저 보실 건가요?